안녕하세요. 포토샵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홈페이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런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는 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포토샵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활용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미니홈피나 블로그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때 사진들을 보정하고 합성하는 작업을 하시거나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을 할 경우에 이 포토샵에서 이제 제작할 때 필요한 버튼이나 이미지 등 하나하나 구성 요소들을 모두 작업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때 메인 페이지나 버튼이나 메뉴 이런 모든 부분은 모두 디자인에 손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모든 작업은 이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도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한 그런 화면이고요. 포토샵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를 내리자면, 포토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제작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붓이나 물감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수작업과는 달리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누구라도 쉽게 그림을 그리고 사진이나 그런 이미지들을 보정하고 합성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 이제 배워두시면 활용 분야가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웹 디자인이나 편집 디자인, 사진 합성, 그래픽 디자인, 광고 디자인 등의 이제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만들 이 홈페이지 모든 디자인 작업을 할 건데요. 포토샵도 버전별로 포토샵 7.0도 있을 수 있고 CS도 있고 CS2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 포토샵 CS2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버전별로 기능이 살짝씩 추가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통 그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 버전만 정확히 익히시면은 다른 버전도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직접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이 포토샵의 기능과 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열어보면 처음에 윗부분에는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고요. 왼쪽에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툴박스가 있습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이 툴박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이제 위해서 먼저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열 때는 여기 상단 메뉴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해보면 New라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N이거든요. 이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을 열 수 있는 이런 설정 창이 뜨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 창은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새로운 창이 뜰 때 간단한 환경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창입니다. 창을 보시면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새 창의 크기와 설정 상태를 수정을 해서 새로운 작업창을 열 수가 있는데요. 네임은 말 그대로 창의 이름이고요. 워크라고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위드 값은 작업창의 넓이고요. 하이트 값은 높이인데요. 대략 700으로 잡고 높이는 50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작업할 이 단위가 있는데요. 보통 웹상에서는 보통 픽셀 작업을 하고 보면 인치나 센치나 밀리미터 다 있는데 이제 다른 단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웹상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픽셀로 놓고 창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레졸루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해상도를 말하고요. 이제 이거는 픽셀 수가 높을수록 더 선명한 해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웹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보통 72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는 컬러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RGB나 CMYK 등이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말 그대로 이제 회색을 말하고요. RGB 컬러는 이제 웹상에서 보여지도록 작업을 할 경우에는 RGB 컬러로 작업을 하고요. CMYK는 인쇄를 위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CMYK 컬러를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웹상에 작업하니까 RGB 컬러 선택을 하고요. 아래는 백그라운드 컨텐츠가 있는데 흰색으로 할 건지 백그라운드 컬러로 할 건지 투명으로 할 건지 정하는 거고요. 흰색으로 정해서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새 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창을 보시면 66.7%로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보이는 그 퍼센트고요. 왼쪽 툴바 보시면 돋보기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은 메뉴가 있어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면 100%로 볼 수 있는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라면 창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00% 여기서 100%로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돋보기 창 그 마우스의 왼쪽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100%로 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툴박스에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그 선택 툴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이 네모 툴박스 있죠? 이거를 이제 마키 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이 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툴입니다. 이 툴을 꾹 클릭을 하면 사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요. 아래 보시면 행이나 열을 사용을 하는 이런 선택 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 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사각 툴이나 원형 툴을 많이 사용을 해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거 선택 해지할 때는요. 컨트롤 D 키보드에서 컨트롤 D를 선택을 하면은 선택이 해지가 됩니다. 이제 내가 사각형을 이제 그리려고 할 때 이게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면은 그려지는데요. 지금 이거를 Shift를 클릭을 하고 한번 드래그를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 비율이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Alt 키와 드래그를 하면은 보이시죠? 중심에서부터 커지는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고요. Alt랑 Shift 같이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중앙에서 커지면서 가로, 세로 비율이 동일하게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선택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대보시면 네모나 이렇게 점선이 생기시죠?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정도 선택 영역을 더 추가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여기 메뉴 보시면은 이거는 기본이고 이 옆에 걸 클릭을 하면은 플러스 모양이 생기시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그 해당 영역이 더해져서 이제 선택 영역이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선택 영역을 이제 제거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이 부분에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마이너스가 생기셨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선택 영역이 제거가 됩니다. 겹쳐진 부분만 선택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곱하기 문양이 생겼죠.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예제들을 한번 풀어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작업했던 이 창은 닫고요. X하고 이거 저장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장 안 할 거면 NO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간단한 이제 사진 이미지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열 때는 아까 파일에서 New가 새로운 창을 열 때 New를 사용을 했고요. 오픈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창을 열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지 하나를 열기를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100%로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돋보기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걸 100%로 화면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이거를 움직이고 싶다 할 경우에는 돋보기 바로 옆에 손 모양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 그대로 움직이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창을 좀 작게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 부분을 이미지를 자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각 툴을 말고 원형을 사용을 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자르려고 해요. 근데 마우스 키보드에서 델 키를 누르면 이 부분만 잘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르고자 하는 부분은 이 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델 키를 누르고 이렇게 작업을 안 할 거다 하면은 이 전 작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Z 키를 누르면 전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컨트롤 Z는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창 보시면 히스토리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전 작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 공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을 제가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선택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I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이 선택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패더 값을 조절을 하고 그래서 델 키를 누르면 지금 컨트롤 D를 해볼게요. 이 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잘렸죠. 이 공이 너무 크다 싶을 경우에는 한번 이 정도만 잡아서 다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I 클릭한 뒤에 델 키를 누르면 컨트롤 D가 선택해지고요. 이 부분만 이렇게 잘렸죠. 이렇게 잘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패더 값을 이렇게 0으로 바꿨는데 이 패더 값은 아까 지금 저희가 자른 공 보시면 테두리가 되게 깔끔하게 선명하게 잘렸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투명하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자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패더 값에 이제 값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이 패더 값은 이제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이제 20이나 30으로 입력을 해주면 테두리 부분을 부드럽게 이미지를 자를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고요. 피더 값이 높을수록 테두리의 부드러운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피더 값을 사용을 해서 한번 테두리를 부드럽게 잘라보겠습니다. 이 피더 값을 먼저 20을 주고요. 20 정도? 10으로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주고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이 선택 영역을 선택한 나머지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 I를 하신 다음에 선택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됐잖아요. 이제 델 키를 누르시면 컨트롤 D 선택 해지 컨트롤 D를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테두리 부분이 부드럽게 잘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 불편하실 경우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좋거든요. 시프트 마이너스 하면은 단축키가 시프트 마이너스를 할 경우에는 돋보기 마이너스 이 단축키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하시면 되시고 컨트롤 플러스를 하시면 이렇게 확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는 돋보기
에서 확대하는 거고, 축소는 컨트롤 마이너스 하시면은 축소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한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는 새 창 열기였고요. 오픈은 파일이 불러올 때 사용을 했고, 저장을 하시려면 지금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를 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에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고요. 뭐 골프공 이미지라고 적으신 뒤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JPG로 저장한 옵션이 나오는데요.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골프공 이미지 JPG 파일로 이와 같이 저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요,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 포맷 보시면 저장을 할 수 있는 포맷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다른 형식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